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는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롭다고 느끼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뇌의 연결망이 약화되는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감정을 조절하던 신경회로가 둔해지면 일상에서의 작은 대인관계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은 무의식적으로 고립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변화의 흐름을 막고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3가지를 지금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성을 타고나는 기질이나 선천적인 대화 기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성은 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회로 자체를 의미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길어질수록 뇌의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 연결이 약화되어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실제 뇌의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생리적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을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상적 연결이 증가하면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와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화면 속 수많은 팔로워나 좋아요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눈빛을 교환하는 실체적 연결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뇌가 실제 인간관계에 필요한 미세한 표정과 어조 변화에 둔감해지며 오히려 대인관계 불안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실 사회성은 착한 행동 그 이상입니다. 국제학술지 연구 결과 사회성과에 인센티브를 준 기업은 오히려 경제적 성과가 함께 올랐죠. 구성원 간 협동심과 신뢰가 강화되며 선순환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조직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이렇듯 사회성은 경제적 성과와 대립하지 않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동반자 관계임을 기억해주세요. 이 선순환은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사회성 보상 모델을 연구하며 조직적 가치를 입증했어요. 이러한 거시적 흐름을 이해하는 건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성이 단순한 덕목이 아닌 체계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면 일상에서의 실천이 더 명확해지죠.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실천법을 찾을 때 이 구조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성 회복은 혼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드는 시스템의 결과물임을 기억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면 좋겠네요. 사회성 회복을 위한 첫 번째 행동은 미세한 신체 활동을 통한 뇌 각성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성주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계절학교에서 함께 성장하는 신체 활동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대인관계에 필요한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과학적 접근입니다. 오늘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10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거울 앞에서 팔을 벌리고 가슴을 펴는 간단한 동작을 하며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십니다. 이 행동은 신체의 긴장을 풀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엔돌핀 분비를 유도하여 다음날의 대인관계에 필요한 긍정적 정서적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두 번째 행동은 상호 존중을 통한 언어적 연결입니다. 2026년 7월 31일 나루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사회성 수업의 일환으로 말풍선 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풍선 형태로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친구들의 반응을 읽으며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언어적 표현을 시각적 매개체와 결합함으로써 말하기가 서두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대화 중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을 때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는 말풍선 톡톡의 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먼저 메모장 앱에 상대방의 핵심 키워드를 적어보거나 혹은 대화 중 잠시 멈추며 지금 오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요 라고 요약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상호 신뢰 기반의 대인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회성 회복에는 자연과 동물을 통한 비언어적 교감도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새들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와 함께 고양시 드림스타트에서는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광양시에서도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이나 동물의 순수한 반응에 집중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고 그 안정감을 대인관계로 확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말에 자연으로 떠나기 어렵다면 집안의 반려동물이나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와 눈을 맞추며 5분간 산책하거나 실내 식물에 물을 주며 잎의 질감과 온도를 느껴봅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심리적 평온함은 일상의 대인관계에서 나는 방어적 태도를 완화시켜 더 수용적이고 따뜻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지역사회와의 물리적 연결입니다. 2026년 7월 23일 천태종 대광사에서는 사회성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배경을 넘어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공간에서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돌아보는 과정이 사회성 회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호흡하는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SNS를 보는 대신 가까운 공원이나 도서관 혹은 동네 카페에서 30분간 타인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반드시 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의 웃음소리나 책장 넘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이 공간의 일원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연결망이 활성화됩니다. 이 행동은 혼자 있음의 고립감을 함께 있음의 소속감으로 전환시켜 뇌의 사회적 회로를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성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회로는 습관에 의해 형성되므로 작은 변화들이 누적될 때 비로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6년 7월 26일 경계 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버디버시 캠프에서도 사회성 연습이 강조되었듯 올바른 동반자와의 반복된 경험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성을 재능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기술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행동, 즉 신체 활동 통한 뇌각성, 언어적 연결을 통한 상호 존중, 지역사회와의 물리적 연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당신의 뇌가 다시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순간 이 작은 행동들이 강력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사회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뇌가 새로운 연결 방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행동을 통해 당신의 뇌가 다시 타인과 따뜻하게 연결되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사회적 연결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심리 통찰을 위한 중요한 힘이 됩니다.